환경사 3주차 세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삼국시대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다음은 고구려에 대한 내용이다. 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가를 보시면요. 전진에서 불교를 수용하였고 유학, 교육기관으로 태학을 설립하였으며 율령을 공부하였다.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는 소스림 왕입니다. 나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백제의 수도 한성을 공격하여 계로왕을 죽였다. 이것은 장수왕이 평양천도, 한성 공격을 해서 계로왕을 전사시키고 이로 인해 이제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스림왕과 장수왕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제 살펴보는 것인데요. 1번 모용황의 공격을 받았다. 이 모용황은요, 중국 전현의 세운 왕으로서 이 모용황이 고구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어느 시대에 공격하였냐면 고국 원왕을 공격하였습니다. 고국 원왕이 근초고왕과의 전투에서 평양성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 이후 고구려가 위기를 맞지만 소스림왕이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태학을 설립해서 기초를 다지고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 전성기를 맞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1번 모영왕의 공격을 받은 것은 소스림왕이고 모영왕의 공격을 받은 것은 고국 원왕이고 고국 원왕은 소스림왕 이전이기 때문에 가나 사이가 아닙니다. 2번 보시면요. 후연을 공격하여 요동지역에 진출하였다. 광개토대왕 때 일이고요. 3. 북쪽으로 숙신을 정복하였다. 이것도 광개토대왕 때 일입니다. 신라를 도와 낙동강 유역에서 외병을 대파하였다. 이것도 광개토대왕 때입니다. 신라를 침입한 뇌물마리간 시기에 신라를 침입한 백제, 외, 가야의 연합군에 대해 이제 뇌물마리간이 원병을 청하게 되고요. 광개토대왕이 이제 출병해서 이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2, 3, 4는 광개토대왕이고 장수왕 이전이기 때문에 가와 나 사이가 맞습니다. 1번 모영왕의 공격을 받은 것은 고국 원왕이기 때문에 가 이전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통일신라기 때문에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이 문제 보시겠습니다. 삼국 간의 경쟁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순서를 나열하는 문제인데요. 가. 백제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다. 백제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이 나제 동맹을 맺고 고구려를 물리치고 한성유역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진흥왕이 나제 동맹을 깨고 백제 성왕을 한성유역을 차지하자 성왕과 전쟁 중에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백제 의자왕은 신라의 대하성을 함락시켰다. 백제의 마지막 왕의 의자왕은 신라의 여러 성을 이제 함락시키게 됩니다. 40여 성을 함락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백제 마지막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고구려 광개토대왕은 신라 지역으로 쳐들어온 외국의 침략을 격퇴하였다. 서기 400년 5세기 초에 뇌물마리간이 요청으로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진입한 왜구를 격퇴하게 됩니다. 광개토대왕 시기고요. 백제는 고구려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다. 백제는 고구려의 장수왕이 평양으로 도읍을 천도하고 남아정책에 의해 한성유역을 공격하게 되자 수도를 웅진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럼 시기별로 정리해보면요. 다가 가장 빠르겠습니다. 그래서 400년이 되고요. 광개토대왕의 왜구 격퇴.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즉위한 장수왕이
남화 정책으로 한성을 공격해서 계류왕을 전사시킵니다.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475년이고요. 다 알아. 그다음 백제의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이 나제 동맹을 맺고 한성역을 차지하지만 진흥왕이 이제 이를 배신하고 이후 성왕이 공격하다 전사하게 되는 554년 나제 동맹 결렬되는 관산선 전투 554년 다가 되겠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시기 642년 등의 의장이 나오는 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다라, 가나, 그럼 3번이 되겠습니다. 미치치의 왕이 제위했던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가야가 모반하였다. 왕은 이사부로 하여금 그들을 토벌케 하고 사다함으로 하여금 이사부를 돕게 하였다. 이사부가 군사를 인솔하고 그곳에 도착하니 그들이 일시에 모두 항복하였다. 공로를 평가하는데 사다함이 으뜸이었기에 왕이 좋은 바가 포로 200명을 상으로 주었다. 이사부와 사다함이 나오고요. 대가야를 정벌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신라 진흥왕 시기의 대가야 정복에 관한 이야기로서 진흥왕에 관한 내용을 지문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이사부로 하여금 우상국 정벌은 지증왕 때 이야기고요. 건원이라는 연어를 사용한 것은 법홍왕 때 이야기입니다. 개국, 대창, 홍제라는 연어를 사용한 것은 진흥왕 시기가 되겠습니다. 김씨 왕위 체제가 확립된 것은 늘지왕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에 보시면요. 고국 천황은 한미한 신분의 을파소를 곡상으로 동용하여 손흥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고국 천황의 진대법에 관한 이야기로서 서기 194년이 되겠습니다. 나, 광개토 대왕은 왜곡의 침략을 받은 신라를 도와 외병을 낙독강 유역에서 섬멸하였다. 그래서 서기 400년 5세기 초 광개토 대왕의 외구 정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이에는요,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시면요. 1번,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하고 중령 일대에서 남양만을 연결하는 상까지 그 판도를 넓혔다.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하고 한성 백제를 함락시킨 것은 장수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장수왕은 광개토 대왕 이후이기 때문에 가나 사이가 아닙니다. 1번이 틀렸고요. 2번에 보시면 전현의 모용황의 침입을 받아 궁궐이 불타고 남녀 5만여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이것은 이제 고국 원왕 시기에 전현의 침입에 관한 내용으로서 적절합니다. 사이에 들어가고요. 3번 전진을 통해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을 설립하여 귀족의 자제들에게 유학을 가르쳤다. 소수리망 시기 고국 372년 적절합니다. 사이에 들어가고요. 4번 위의 장수 관고검에 의해 환도성이 함락당했다. 그래서 동천왕 시기의 이야기로서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갑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장수왕, 광개토대왕 이후인 장수왕 1번이 되겠습니다. 삼국 통일 과정의 역사적 사실들을 이루는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기억해 보시면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사비성이 함락되자 웅진에 있던 의자왕이 항복하였다. 660년의 이야기고요. 서기 660년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인한 백제의 멸망이 되겠습니다.
니은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평양성을 지키던 연개소문의 아들인 남산이 항복하였다. 이거는 고구려 멸망 668년이 되겠습니다. 티그세는 신라는 사비성을 탈환하여 웅진 도덕부를 대신하여 소불이주를 설치하였다. 이것은 이후에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인 671년이 되겠습니다. 리을에 보시면 신라군이 당나라 군대 20만 명을 매서성에서 크게 물리쳤다. 매서성 전투로서 675년이 됩니다. 4번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사비성 탈환, 매서성 전투에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밑줄 친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왕은 병보를 설치하여 직접 병권을 장악하였고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또한 영토 확장에 힘을 기울여 금강가야를 정복하였다.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금강가야를 정복한 것은 신라 법홍왕이 되겠습니다. 1번 자장의 건으로 황룡사 고충탑을 건립한 것은 선덕여왕이고요. 2번 율령을 공포하고 백관의 공복제정, 율령 공포, 공복제정은 법홍왕이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 되고요. 3번 화랑도를 조직 개편한 것은 진흥왕입니다. 4번 원광에게 수나라의 군사를 정하는 걸사표를 짓게 한 것은 진평왕입니다. 답이 2번 율령공포 공복제정 건원 연호사형 금관정복 법흥왕 때의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왕의 밑줄 친 행동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가장 옳은 것은 왕이 평양을 살피고자 내려오시니 신라가 사신을 보내어 말하였다. 외인들이 가득히 몰려와 성을 부숩니다. 이 종은 왕의 백성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남거성부터 신라성까지 외가 가득하더니 왕의 군대가 이르자 외적이 도망을 쳤다. 도망하는 뒤를 급히 쫓아서 임나가라까지 따라가 공격을 하니 항복하였다. 서기 400년 신라에 진입한 왜고를 격퇴한 광개토대왕 이야기로서 광개토대왕이 왜를 쫓아 임나가라까지 따라가 공격한 결과 가야가 금강가야의 중심의 정기가야 연맹이 무너지고 고령을 중심으로 한 대가야의 후기 가야 연맹이 생기게 된 계기가 됩니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번 신라의 병보가 설치된 것은 법흥왕 때 일이고요. 고구려가 낙랑군을 추출한 것은 미천왕 때 일입니다. 백제 국호가 남부여로 박힌 것은 백제 성왕, 고구려 안원왕 때 일입니다. 그래서 금강가야 연맹이 무너지고 대가야 중심의 후기 가야 연맹이 생기게 되는 것은 백제의 가야 공격에 대한 것으로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의 소재 지역이 백제의 수도였을 때 일어난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왼쪽 그림은요. 왼쪽 탑은 부여 정림사지 옥춘수탑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금동 대향로가 되겠습니다. 둘 다 모두 부여 사비시대 부여 지역에서의 이제 사비시대 때의 일인데요. 사비시대 때 1번 불교공인은 침류왕 때 일이고요. 2번 22담로 설치는 무령왕, 3번 칠지도는 군구소왕, 4번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유역을 회복하였다. 이것은 이제 나제 동맹을 맺어 백제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이 나제 동맹을 맺어 고구려를 물리치고 한강 유역을 회복해 한 시기인데요. 이때는 이제 그 사비 시대 일로서 성왕이 되겠습니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밑줄친 인물이 업적으로 오른 것은 여륜이 사신의 분에 글을 올렸는데 고구려를 잇따라 격파했다고 하였다. 모두 22담로가 있는데 왕실 자제들에게 나누어 다스리게 했다. 22담로가 나오고요. 여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백제의 무령왕 시기의 일이로서 여륜은 무령왕을 가리킵니다. 무령왕은 남조의 양과 교류하고 가야 지역으로 진출하였습니다. 1번이 답이 되고요. 2번 사비로 수도로 옮겨 국가 중흥의 기틀을 마련 것은 백제 성왕이 되겠습니다. 3. 율령을 반포하여 중앙집권 국가로서의 통치 기준을 마련한 것은 고희왕이 되겠습니다. 4. 마한의 자녀 세력을 정복하여 전라도 일대까지 영역을 확대한 것은 근초고왕이 되겠습니다. 려륭 무령왕에 관한 이야기로서 남조와 양과의 교류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밑줄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라가 사신을 보내 왕에게 말하기를 외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성을 부수었으니 노객은 백성된 자로서 왕에게 기유하여 분부를 청한다 라고 하였다. 이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한 것은 서기 400년 광개토대왕이 되겠습니다. 1번 칠지도를 제작하여 외왕에게 보내준 것은 근초고왕이 되겠고요. 2번에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북한산 순수비를 세워온 것은 진흥왕이 됩니다. 3번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라 결혼동맹을 맺은 것은 동성왕이 되고요. 4번 후 연과 거란을 격파하여 요동과 완주 지역을 차지한 것은 광개토대왕이 되겠습니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백제 근초고왕의 업적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남쪽으로는 마한을 멸하여 전라남도 해안까지 확보했다. 맞고요. 2번 북쪽으로는 고구려의 평양성까지 쳐들어가 고국 천황을 전사시켰다. 고국 천황이 아니라요. 고국 원왕이 됩니다. 3번 중국의 동진 일본과 무역활동을 전개했다. 맞고요. 왕위의 부자 상속을 확립하였다. 맞고요. 5번 박사 고흥으로 하여금 백제 역사서인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다 맞고 2번은 근초강의 평양성 공격으로 고국 원왕이 전사합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고구려에서 일어난 사건은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기억,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한 것은 소수림왕이고요. 니은, 고국원왕이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고국원왕이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을 받아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이 먼저 있고 그 다음 기억이 있게 됩니다. 디귿, 일파소를 등용할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진대법 실시는 고국 천황이 되겠습니다. 리을, 한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계류왕을 죽인 것은 장수왕 때가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시면요. 고국 천황 디귿, 고국 원왕 니은, 소수림왕 기억, 장수왕 리을. 그래서 디귿, 니은, 기억, 리을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각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왕의 칭호도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쳤다. 대외적으로는 우상국을 복속시켰다. 이것은 지증왕 때의 일이고요. 한강 지역을 빼앗고 고령 지역의 대가를 정복하였다. 북쪽으로는 한경도 지역까지 진출하였다. 이것은 진흥왕 때가 되겠습니다. 지증왕과 진흥왕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살펴보면 1번 백제 동성왕과 혼인동맹을 맺은 것은 소지왕이 되고요. 김씨에 의한 왕위 계승권이 확립된 것은 뇌물마립간 때가 됩니다. 진고의 귀족 세력의 반발로 노급이 부활한 것은 경덕왕 때가 되고요. 4번 병보를 설치하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한 것은 법홍왕 때가 됩니다. 지증왕과 진흥왕 사이에는 이제 법홍왕이 시기이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한글에 밑줄 친 왕이 제위할 때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왕이 군사 3만을 끌고 백제에 진입하여 백제왕의 도읍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왕 부여경을 죽이고 남녀 8,000명을 사로잡아 돌아왔다. 이때 전사함 백제왕 부여경은 계로왕이 되고요. 고구려의 장수왕이 공격이 되겠습니다. 장수왕의 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백제가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그래서 백제 성왕 때 일이고요. 니은 고구려가 도읍을 평양으로 옮겼다. 장수왕 때 평양천도가 있게 됩니다. 디귿 금광가야가 가야연맹을 주도하였다. 전기가야연맹으로서 광개토대왕 외구 격퇴 이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리얼 신라가 백제와 친선 정책을 추진하였다. 혼인동맹을 통해서 친선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수왕에 관한 이야기는 평양천도와 신라 백제의 나제동맹. 그래서 니은 리을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 순서로 보아 다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 보시면요. 고구려가 공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이건 장수왕 때 일이고요. 니은 신라가 처음으로 연호를 사용하였다. 법홍왕 때 일입니다. 백제가 일본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하였다. 백제 성왕 때 일입니다. 1번에 보시면 백제가 사비성으로 천도했다. 백제 성왕 때 일이고요. 고구려가 살수에서 수나라에 크게 승리하였다. 612년 살수 대첩이 되겠습니다. 신라가 불교를 공인한 것은 법홍왕 때 일이고요. 비유왕과 늘지왕의 혼인동맹 그리고 나제동맹은 5세기 433년이 되겠습니다. 법홍왕과 6세기 법홍왕과 그 성왕 사이에 있었던 일은 백제의 성왕이 공진에서 사비로 천도하여서 국호를 남부여라고 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시면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신라와 당이 군사동맹을 체결했다. 나당연합이고요. 신라가 기벌포 전투에서 당군을 물리쳤다. 나당연합과 기벌포 전투 사이에 있었던 일은요. 1번 진덕여왕이 신라 고유 연호의 사용을 중단하였다. 신라 진덕여왕이 독자적 연호인 태하를 버리고 당나라 연호였던 영의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번이 맞고요. 법홍왕의 율령반포 공복제정 법홍왕 제위 시기인 514년에서 40년 사이가 되겠습니다. 의자왕의 군사가 김품석이 성주로 했던 대하성을 함락할 때는 백제 멸망 이전의 일이고요. 642년이 되겠습니다. 신문왕이 보덕국의 고구려 유민들이 일으킨 반란을 제압하였다. 신문왕은 그 통일 이후인 683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나당연합과 기벌포 전투 사이에는 그 진덕여왕의 그 당나라 연호 산업, 영의 사용 답이 되겠습니다.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경사 3주차 세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